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과점 같은 경우에 지금 1과목에서는 이런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험료 부분이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험금 산정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금 산정 관련해서 감수량 산정이나 감수량이나 아니면 부고 비율로 관련해 가지고 서술형, 그러니까 감액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뭐 서술도 될 수도 있고 계산 부분들도 다 출제가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뭐 조사 종류 그런 부분도 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피해율 산정에서 이제 지급보험금 구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는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15점짜리 배점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구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1, 2번 정도까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원래 이 문제 다 푸는 데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빨리 푸시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배정을 한 10분 정도에서 풀 정도로 하고, 그래서 부분 점수로 해서 한 5에서 한 10점 정도를 맞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들을 다 맞기 위해서 또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이제 부상한 손해 봤었을 때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가 이 일소 피해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4회 때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5회 때는 이제 가을 동상의 부분으로 해서 이 과실 또는 입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나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단감 떫은 감에 한해서 10월 31일까지 한해서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그 전체 낙엽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이를 피해로 인정한다는 이런 부분들, 가로넣기나 아니면 통으로 서술 넣을 수 있는 부분들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4회 때 기출문제가 일소 관련해서 이렇게 뭐 일소의 정의나 일소의 특약의 담보 조건들, 그다음에 그 일소 담보 특약에 관해서 특정이랑 종합위험 보장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가을 동상에 대한 정의나 가을 동상의 입피에 해당하는 품목, 뭐 단감 떫은 감일 거고 인정 조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품목별 보험 기간으로 해서 사과감, 아니 사과배죠, 사과배, 단감 떫은 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지금 동록이라는 이 부분만 지금 적과전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기 적과전 이전에는 이제 수학기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과전료 이후에는 당연히 수학이 들어왔는데 이 기간 자체가 이때는 특정염이기 때문에 어떤 태풍 강풍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쪽에는 이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특보 관련 재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 동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성 약화에 대한 부분이 두 개가 들어있고, 이쪽 두 개는 일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과실의 노출 같은 경우에서도 일소를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낙엽이 피해로 일어난 일소 같은 경우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 중에서도 나무 같은 경우 이제 보병이 피를 토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 1회 때 통으로 쓰는 문제들이나 또 3회 때도 그 나무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험기간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렇게 횡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평등하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간을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게 다 써보는 거예요. 3월 달에는 1월 달이죠. 1월 달은 빼야겠다는데 3월 달에는 이제 보험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나무 보험이 시작되고,
시기가 시작되고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사과 배의 이제 적과 종료가 발생하는 거고요. 7월이 되면 이제 감에 대한 이제 적과 종료가 있을 거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적과가 종료되면 적과 종료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일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해서 두 개로 나눠서 11월 10일과 11월 15일로 해서 이때는 이제 사과배 뒤쪽은 이제 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있는 부분이 그래서 또 11월 30일에는 이제 과실에 대한 종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듬해 Y 플러스 1년에 대한 1월 31일은 이제 나무에 대한 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도 외우시고 전체적으로도 외우시고 다양하게 외우셔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고 과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 그때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입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품종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가입가격이 주어지면 그걸로 품종에 관계없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쪽 부분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랑 이제 보험료 부분에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과실에 대해서 감액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주체가 되는지 지금 잠시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나왔네. 네. 지금 가입 가격 같은 경우에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고 나중에 가입 과중도 이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적과점 종합에 한해서만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적인 부분이 지금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다 모든 과수에 대해서 이 감액에 대한 문구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과점 종합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셔야 될 게 이 과실 부분에서는 당연히 가입할 때 가입 수확량으로 하고 기준 수확량이 감액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을 산출해서 그거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제외해서 가입 수확량을 조정한다는 거. 그리고 나무 부분은 당연히 가입했을 때 결과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랑 비교해서 이거 초과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가입 결과 주수를 이제 조정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번에 업무방법서가 개정되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누락시켰는데 이 앞에 이게 보통약관인지 특별약관인지가 꼭 써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보장적인 부분들이나 보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지역별 보통약관이면 보통약관, 특별약관이면 이게 특별약관을 꼭 써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업무방법서에 적과점만 이 앞부분에 보통약관이라는 명칭이 지금 안 적혀져 있는데 다른 과수나 밭작물들은 다 대부분 다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적과점 종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일빼기 부보장 및 한정부장 특별약관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 적과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고 지원율을 구성할 때는 자기부담 비율을 활용해서 이 수치를 찾는다는 거. 그래서 10%형, 15%형은 40%가 되는 거고 자기부담률이 20%면 국고 지원은 50%, 자기부담이 30%면 국고 지원이 60%. 그래서 이제 이거와 유사한 게 이제 벼와 적과점 종합만 이렇게 국고 지원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다른 논작물, 밭작물들은 다 50%라고 보시면 돼요. 국고 지원율이. 가축도 50%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과수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차피 나중에도 과수 부분을 보셔야 되겠지만 미리 통합적으로 어차피 적과점도 과수의 하나 일종이니까 구분하실 게 이 과실손해보장할 때 이게 수확감소 보장이라는 말도 쓰고 과실손해라는 용칭도 쓰고 이 제목을 좀 약간 상이하게 그 품목마다 좀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적과점 종합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구분하시고 되고 그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한 이 정도까지만 구성을 잘 하시면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과수에서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다가 나무 손해 보장이랑 비가림설이랑 그리고 비가림설에서 보통약관은 자연재해 조수인데 이 화재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 따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정도 보시면 과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분들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이 과실손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과점 종합 2랑
그다음에 9가지 종합과수 중에서 첨단에만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적관 종합수랑 첨단에만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에 해당됐던 이 복분자 무화과랑 같이 있는 종합위험인 오디 감귤까지 이 4가지는 과실손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과수손해라고 포도는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수학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관 종합에만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포도나 복숭아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감귤은 이 부분이 과실손해니까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라고 쓰는데, 보장이나 뭐 보험금 구하는 데 있는데 이 보험료 산정하는 부분은 감귤에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더 추가될 여지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이제 기출문제 2회 같은 경우도 그냥 간편하게 보험 가입금에다가 각각에 대한 할인 할증률들 넣어줬던 것이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는데 수기별 할인 할증률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에다가 자기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시 부보장 한정보장 특약이 더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기준착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준착과수를 꼭 아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적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기준착과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감액할 때도 써야 되고, 저희가 창의 자 이때 이제 자기부담금을 산정할 때 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때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착과수 구할 때 만약에 어떤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 사고가 없거나 그랬을 때는 저가 후 착과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저가 후 착과수에서 착과 감소 과실수.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로 어떻게 구한다고 했고, 사고 유무를 제외하고 사고 유무가 있는지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장으로 해서 저희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오종 한정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때는 어떻게 가고 이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때 착과 감소량을 구할 때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대 인정 감소량 1번, 2번 사항들로 인해서 어떤 걸 이용한다. 그래서 적은 값을 사용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한 값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로 보시면 되세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종합위험 착과 감소 같은 경우는 적과 종료 이전이죠. 그래서 창위, 자가 80%로 되는 거고요. 착과 감소량 같은 경우는 평착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빼서 가져가는데, 사고가 있거나 어떠한 착과 감소량에 어떠한 피해가 또 있었을 때는 그게 최대 인정 감소량이랑 비교한 값이 이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과목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가로를 치고 여기 아래다가 뭐 최대 인정 감소량이나 해서 작은 값으로 최소 값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미보상 감소량에 대해서는 지금 1과목에는 명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2과목에서 중요하게 됐던 부분이 이 착과 감소량에다가 미보상 비율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미보상 주수에 관련된 과실수를 더해 주는 거잖아요. 미보상 감소량에 대한 부분도 이번엔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 자기부담 감소량 같은 경우는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 비율만큼 곱하는 게 자기부담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과종 이후에 있는 이제 특정 위험 과실손해 같은 경우는 이제 누, 미, 자, 가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뒷부분은 특별한 부분 없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 사고가 있고 어떠한 감소량이 이제 존재했을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착과 감소량을 구하게 되면 이 자기부담 감소량 이쪽에 일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보험금을 만약에 지급을 했다, 착과 감소 보험금 지급했다 하면 이쪽에서는 자기부담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쪽 부분에 두 번째 사고는 있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그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이 앞부분에서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으로 적용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기부담 감소량 이때 당시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이때 기존에 지급에 반영되어 있던 이 부분이 이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서 빼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미보상 감소량이 이쪽 파트에서도 있고 이쪽 파트에서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돼요. 적과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소량이라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없습니다. 피해 주수 곱하기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은 5%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5%예요. 보험금은 가, 피, 자.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 이 감수량 조사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착과 감소량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게 있어서 지금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자연재해에 있었을 때 조수의 화재일 때 그다음에 5종 가입했을 때 지금 자연재해 조수의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60% 이상 유무인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조건이 이제 60% 유무 60% 이상인지 유무를 이제 확인해서 그게 첫 번째로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을 산정할 때 1번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부터 맥스 값을 구할 때 그 맥스 값에 착과 손해 율로 들어가요. 착과 손해 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쪽에서 나왔던 적과와 착과수 곱하기 했던 이 5%나 아니면 이 5% 곱하기 이 착과율에서 아니 100%에서 착과율을 뺀 그 수치에다가 나누기 40을 한 이 비율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 비율들이 이 맥스 값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부고 비율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 기출문제로 이제 5회 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1번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써라 라고 서술을 약간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로 해서 계산 문제를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수시로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나중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뒷부분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